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저는 가끔씩 정치에 대한 생각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발칙한 상상도 좀 하는데요. 어떤 발칙한 상상이냐?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발칙한 상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재명이라면 지금 기분이 어떨까? 도저히 이제 저희 같은 범인들은 이재명 같은 저런 어떤 초인적인 인간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떤 감정이 있을지 감히 뭐 범접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 저 정도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추려면은 제가 보기엔 일단 몇 사람 정도 좀 담궈 봤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좀 담궈 봤어야 드럼통에 좀 넣어 봤어야 그래야지 저 정도의 좀 사람에 대한 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발칙한 상상에 대한 얘기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는 것이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엄이 시작됐던 직후만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렇게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기뻤으면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담벼락을 갖다가 뛰어넘겠어요. 무슨 뭐 초인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초능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재판 지연시킬 때 뭐 단식을 갖다가 막 20며칠을 갖다가 해버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보였다. 뭐 그거 이후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때 같은 경우는 야,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이거 뭐 게임 끝난 것이지. 나 이제 대통령 된다. 윤석열 탄핵되는 것이고 나 100% 대통령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예상치 못한 모습이 보여졌죠. 자기들이 이제 오버해가지고 한덕수까지도 탄핵을 시켜버리니까 여론의 어떤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여론의 역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총선 때도 뭐 역풍이 분다 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비명 행사했었을 때 기억나시죠? 이재명과 찌꺼리 그 패거리들이 이제 그 친문들 비명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뭐 공천에서 보내버렸을 때 그때도 뭐 여론에 무슨 뭐 역풍을 발고 지지율이 뭐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이 밀어붙이고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지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저까지 게 무슨 뭐 한다라고 해도 보수들이 뭐 결집한다라 그래서 뭐 그 무슨 뭐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탄핵시키고 그리고 또 최상목까지도 탄핵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여론이 그렇게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어떻게 보면은 헌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동의하냐 반대하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을 동의하냐 반대하냐 이거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헌재가 진짜 글자 그대로 마팅에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보수 국민들 그리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다 지금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한들 이런 식의 절차와 이런 식의 헌재에 편향된 어떤 결과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론이 이번에 대전 집회에서도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식의 여론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면 아래 있었던 추가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게 됐고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꿈꾸고 있는 헌재의 그 결과 이재명이 꿈꾸고 있는 헌재의 그 모습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헌재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법치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애당초 사법부의 그런 소속도 아니고요. 헌재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여론의 좌지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여론의 좌지우지가 돼가지고 마흔역에 대한 임명을 2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늦췄죠.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여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더 결정적으로는 재판관들조차도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영배가 본인을 제외하고 5명 정도의 표만이 있으면 바로 탄핵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명이 있어도 이진수 방통위원장이었을 때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미친 판결을 내렸던 게 4명이잖아요. 마흔혁 문영배를 포함해가지고 4명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요 4명을 제외하고 2명 정도를 더 지금 설득을 해야 돼요. 이진수 방통위원장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던 4명 가운데 2명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2명이 지금 쉽게 설득이 되냐? 제가 보기엔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겠어요? 마흔역에 대한 선고도 그때 이제
2시간 앞두고 늦추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마흔역에 대해 가지고 할지 구체적인 날짜 또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에 말도 안 되는 만행이 추가로 드러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 문영배를 상대로 야, 만약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해서는 안 돼 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법한 그분들이 이번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분명히 헌재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영배가 꿈꾸고 있는, 이재명이 꿈꾸고 있는 8명 가운데 6명의 탄핵 인용표는 안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리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흔역을 임명하려고 하겠죠. 마흔역은 그냥 뭐 보증수표니까 무조건 탄핵의 인용표를 던질 테니까. 그러면 구인 체제가 될 텐데 이때는 또 딜레마가 뭐라는 겁니까? 만약에 마흔역이가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항의를 하겠습니까? 야, 마흔역 지금 중간에 들어오지 않았어? 아니, 중간에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다 끝나고 들어오지 않았냐? 변론이 지금 다 끝나고 들어왔는데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봤다? 그런 파편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다시 처음부터 1차 심판부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바하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납득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판사가 중간에 들어와요.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똑같지 않습니까? 대장동도 그렇고 이번에 재판부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전술이 뭐였습니까? 아니, 재판부가 바뀌지 않았냐? 판사가 지금 새로 오지 않았냐? 판사가 새로 왔으니까 이거 판결문 처음부터 다시 봐야지.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시간이 끌렸잖아요. 선거법 위반이 그래서 1심이 나오는데 2년 가까이나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를 지금 뭐 우리가 다른 근거를 찾을 것도 없어요. 재미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야, 이재명도 판사 바뀌었을 때 판사가 바뀌었다라고 새로운 내용을 갖다가 다 처음부터 한다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시간 끌지 않았냐? 그때 무슨 뭐 판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재판이 가능하다 그랬냐? 안 그러지 않았냐? 그때도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았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마흔여기가 들어왔으면은 마흔여기가 중간부터 온 것도 아니고 다 끝나고 들어왔으니 이거 1차 변론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충분히 그렇게 제시할 것이고,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나온 내용이 여러분들 먼저 아시죠? 공수처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원래 관할지법 같은 경우는 중앙지법인데 왜 중앙지법으로 가시지 않고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거주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이지 이거는 무슨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다른 의도가 없었나요? 아니었죠. 이번에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영장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통신영장을 원래 어디에다가 청구했다? 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했었다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어요. 그랬더니만 어디로 갔다? 서부지법으로 간 겁니다. 즉 분명히 공수처도 관할지법이 어디였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앙지법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청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되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기각을 안 시켜주고 인용을 하고 발부를 시켜줄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간 것이다. 즉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것처럼 공수처가 뭘 했다? 판사 쇼핑을 했다라고 하는 게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났고, 공수처가 대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개구라를 쳤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했어요. 서부지법은 어떻게 영장을 그럼 발부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똑같은 절차에 따라 가지고 법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에 가면은 서부지법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중앙지법에 가면 중앙지법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어디 있는 것이고 말 같지도 않은 절차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국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중앙지법이 기각을 시킨 영장을 갖다가 서부지법이 어떻게 발부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서부지법이 중앙지법을 갖다가 연맥이는 거 아닙니까? 속된 표현으로.
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드러난 공수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들 문영배가 됐거나 그때 이진숙에 대해 가지고 인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4명은 그냥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인 것이고 나머지 4명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말도 안 된다 기각을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상식적인 분들 특히나 정영식 재판관과 김영두 재판관 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수처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갖다가 분명히 머릿속에서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겁니다. 그 두 분만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기각 결정을 내렸던 두 분 중에 한 분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문영배가 꿈꿨던 것처럼 6명의 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안 돼서 마한영을 데려온다 어떻게 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이가 꿈꾸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